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 인사 방식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인사를 먼저 합니다. 오늘은 3월이네요. 오늘 제가 아침에 5시 20분에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서 대전 오는 첫 차 탔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이 됐든 호남선이 됐든 대전 오는 게 아니라 서울 오는 거. 경부선이 됐든 호남선이 됐든 서울 오는 첫 차 6시 18분 차인데 KTX 그걸 타고 와서 오늘 수업 준비 이것저것 거의 저는 월요일 날은 거의 첫 차를 타고 옵니다만 서울에 있을 때는 화요일 날은 서울 숙소에서 자고 연구실 오면 7시 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출근하니까 한 7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와서 이것저것 연구실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오면서는 오늘 수업해야 될 부분을 제가 늘 그랬는데 오늘 수업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강의를 생각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실 때 혹시 시간 되면 저를 위해서도 좀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게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믿져봐야 이익이요. 그죠? 믿져봐야 이익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은 건데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 아무튼 그런 거 이전에 서로 중보 기도를 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 기도한 축복 기도 중에 하나가 좀 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사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의 건강.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육체적 건강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피곤하면 그런데 이 정신의 건강은 잘 신경들을 못 쓰는 것 같아서 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역에 이제 딱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노량진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 얘기가 전부 다 3월 1일 얘기예요. 3월 1일 새 출발. 대한민국은 새 출발이 3월 달이요. 1월 달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느낌상. 그러면 1월 1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아닌가? 1월 1일 날 작심 3일 했다가 작심 3일인지 4일인지 모르지만 했다가 설 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3월 달 되면 다시 또 한번 하고 3번씩 하여간 대한민국은 3세판은 해야 되는 것 같아 뭐든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어제 막 수업하고 싶어갖고 미칠 지경으로 어제 있으면서 저도 또 목욕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목욕 얘기하고 3월 달 시작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시 또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탕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움인데 우리 또 다시 새롭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셨죠? 화이팅 한번 해보자. 화이팅! 네! 한번 해보자고. 자, 1월 달 공부한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1월 달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잊어버리시고 더 가서는 작년 것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좀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만큼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5개념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생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을 오늘 조금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읽은 책 중 연구실 오면 제가 읽는 책이 3권, 많게는 5권 있는데
막 다 읽는 게 아니고 이만큼 또박또박씩 읽어요. 그중에 오늘 읽은 그 그림 읽는 책에서는 봄, 시작 뭐 이런 얘기를 써놓고 그림을 그려놨던데요. 근데 그 행복이란 제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데 오늘 얘기는 칸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갖고 왔어요. 못 외워서 3가지인데 너무요. 나이 먹으니까 2개 이상 넘어가면 외우기가 힘들어. 그 3가지가 뭐냐면 칸트가 행복의 조건.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 칸트 얘기하는 겁니다. 칸트가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된다. 2번째 내일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싸 외웠어. 3가지 외웠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할 일 우리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치? 막 행복에 치여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2번째 우리 밝은 내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밝은 내일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밝은 내일이 있나 싶어. 근데 저도 있어요. 나이 먹었어도. 은퇴하고 놀러 다닐 얼마나 밝은 내일. 저 은퇴하고 놀러 다닐 너무 행복해요. 막 놀러 다닐 기분에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밝은 내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칸트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거냐 이 개새끼. 욕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철학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고 싶어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 사랑할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수업하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3월 1일, 내년 3월 1일, 3월 2일 여러분들 지금 학교 갔단 말입니다. 교실에서 새로운 아이들 보고 여러분 새로운 처음 출근을 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밝은 내일이 있고 사랑해야 될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칸트 말에 의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오리엔테이션 써놨는데 수업하기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고 수업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저 끝에다 제가 써놓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요거 딱 사진 찍어갖고 제 블로그에다가 오리엔테이션 크라고 딱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그림 올려놓을 거니까 사진 뭐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1장 교육의 이해라. 우리 책은 지금 섹션 그죠 챕터 1이 아니고 챕터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책에 의하면 챕터 1은 논술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챕터 2가 교육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에 있는 논술의 기술 이거는 제가 수업은 하지 않고요. 여기 좀 쓰겠습니다. 1장의 그 논술의 기술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인강생들은 인터넷에 넣어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작년에 수업했던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논술을 쓰셨던 분들은 굳이 뭐 보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듣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수강카드에 Teaches by ID 쓰는 날 있죠? 잘 쓰셔야 거기다 다 넣어드리니까 아셨죠? 좀 꼭 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논술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할 거예요. 아주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논술 쓰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늘 얘기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합격생 왔을 때도 그 얘기하더만 논술 쓰는 거 아주 지겹게 써요. 나중 되면. 얘네들 희한한 애들이야. 왜 논술 못 써갖고 아주 미안해. 욕하는 거예요. 환장한 놈들 같아. 그러지 마. 다 때 되면 해요. 다 때 되면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하나씩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2월 공개 모의고사인데요. 2월 달에 공개 모의고사를 보셨던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버리셔도 되고요. 2월 달 중에 개중에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2월 달 공개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공개 모의고사 그거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첨삭은 저한테 사양하겠습니다. 첨삭 사양. 사양. 첨삭은 나중에 좀.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느냐면
이것도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날 1시간 동안. 그 피드백 해드리는 거니까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왜? 공부가 안 되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 한번 여러분 나름 써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논술 못해갖고 아주 미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써보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꼭 이것도 인터넷에 넣어드리겠습니다. 50분짜리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쓰신 거하고 제가 피드백 해드린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잘못 쓰고 있구나라는 거 아주 뼈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이렇게 관련을 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둘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양 교육사도 인터넷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서양 교육사 다 한 게 아니고 서양 교육사의 대충의 흐름입니다. 흐름. 예. 서양 교육사의 전체적 흐름이고요. 그래서 서양 교육사를, 이거는 빨리 필히 들으세요. 오늘 중으로 들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수강카드를 빨리 주시면 제가 갖다, 우리 저기 지원들한테 말해서 곧바로 갖다 줄 테니까 오늘 좀 들으세요. 이게 얼마큼이냐면 많은 게 아니고요. 한 3시간 정도 했나요? 근데 3시간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학자가 록하고 루소를 두 사람을 했습니다. 흐름은 한 2시간 정도 했고요. 록하고 루소, 헤르바르트, 루소가 아니고 헤르바르트를 했구나. 록하고 헤르바르트 설명했는데 이거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로 2배속으로 해서 들어도 될 정도예요. 쭉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전에 혹시 객관식 공부할 때 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셔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조금 이것도 인터넷에 넣어드리니까 좀 그래서 인터넷에 넣어드릴 것이 3가지니까 좀 빨리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요거 퍼스트 아셨죠? 그리고 세컨, 서드로 좀 보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수업하면서 얘기한다는 거 다 아는 것 같아.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업이 다른데요. 월요일은 그냥 수업을 할 거고요. 화요일 날 뭐를 할 거냐면 제가 논술 과제를 하나씩 내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어 드릴 때가 있고 안 내어 드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논술 과제를 내드리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이 논술 과제에 대해서 월요일 날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 뭐 하나가 있냐면 WH 과제 뭐 이런 거 써드린 거 있나요? 주차, 몇 주차 김식 교육학 WH 과제 있습니까? 프린트물 하나 있습니까? 그거 하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수강생 중에서 만드는 거를 제가 무단 도용했습니다.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했습니다. 사실 내가 좀 수정했어요. 수정한 게 뭐냐면 칸이 3개였는데 2개로 줄인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WH가 제가 1월 달에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계속하면서 뭐냐면 Y하고 How의 개념입니다. 논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Why, 그 다음에 How를 쓰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결국 논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하루에 한 2개 정도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 한 장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학원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사해서 매주 있어야 되니까 뭐 매주 나눠드릴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노트를 하나 구입해서 각자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것도 조별로 모든 별로 서로들 피드백을 좀 갖도록 좀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양식이 필요하시면 선생님 저는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블로그에 제가 요거 양식 올려놨습니다.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아니면 집에서 뭐 프린트해서 쓰시던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선생님 저는 쓰는 것보다 타이핑하는 게 더 좋은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셨죠? 자,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업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매일 WH가 나아질 거고요. 그 다음 화요일 날에 논술 과제가 혹시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써보고 그것들을 조별로 조금 스터디를 좀 하시도록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 그 스터디 조직은 저 뒤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스터디 6명씩, 5명 내지 6명씩 여러분들 좀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조직이 되면 상관없고 안 되면 제가 이렇게 2개의 조직을 해서. 인강생들은 제가 오늘 블로그 밑에다가 그 인터넷, 여러분들 그 온라인상에 스터디할 수 있는 란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서 거기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달 수업은 1, 2월 수업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저한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1, 2월달 수업 들어야 되나요? 3, 4월달 수업 들어야 되나요? 그럼 1, 2월달부터 무조건 먼저 들어라. 근데 선생님 저는 그럼 1, 2월달 듣고 5, 6월달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럼 안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인강들 학생들도 3, 4월달 듣지 않으면 논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 2월 거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1, 2월 거는 기본 개념은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1, 2월 달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은 매달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예습을 해오세요. 예습. 5번째 예습을 꼭 하시고요. 자, 예습과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습이 훨씬 중요한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쓰는 게 복습인데 선생님 무슨 예습을 합니까? 예습을 하는데 뭐를 하시느냐면 1, 2월 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1, 2월 달 수업한 걸 한번 넘기면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만 알아갖고 오시면 됩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아,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런 말이 있었어. 언제 하시냐면 어제 저녁에 하시면 더 좋아요. 오늘 수업하는데 금방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주일날 저녁 때 늦게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또 홀딱 자버리면 끝이요. 그러니까 그럼 토요일쯤 하세요. 토요일날. 그러고 무슨 말 하겠죠? 좀 미리 해놓으면 좀.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셔야. 그 다음에 1, 2월 수업을 들었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1, 2월 수강 노트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나눠드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수업한 걸 인강생들이 수업한 걸 열심히 그 노트 필기를 똑같이 해서 인강생들한테 1, 2월 달 인강생들한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3, 4월 달에 쓰고 있는데 조금 뭐 오타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좀 추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게 지나면 여러분들 그 수강 노트 그 뒤로 조금 한번 넘겨보시죠. 아니 수강 노트가 아니고 요거 노트 필기 노트 좀 뒤로 한번 아니 너무 맞짱 넘기지 말고 한 5페이지 정도 되면 한번 넘겨볼래요? 1, 2, 3, 4 조금 나 5페이지가 아니구나. 쭉 여기 있다 여기 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형성평가 있나요? 있어요? 요게 이제 1, 2월 달 수업한 학생들 형성평가 자료로 나갔던 건데 자식 이뻐 죽겠어.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 써놨더라고. 전 이걸 쓸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로 넣어드린 가로에 쓴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날부터 제발 전공 공부 좀 해 좀. 제발 전공 공부 좀. 교육학원 조금만 해도 돼. 행복해져. 걱정하지 말고 하다 보면. 전공이 안 행복해서 떨어지니까 요거 다시 한번 요걸 보시던지 아셨죠? 그리고 자 칠판 보시죠. 그 다음에 복습이 필요한데 뭐 조금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조금이에요.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 블로그를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합격자 발표하고 저한테 와서도 얘기하고 그럴 때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대요. 밤에 잘 때 블로그를 이용했대. 무슨 말이냐면 제 블로그에 오늘 수업하고 나면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블로그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행복했어. 수업 듣는데 애들이 하나도 몰라갖고 화가 잔뜩 나서 뭐 이런 거 간단한 일기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프린트해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3월 달에 블로그는 1, 2월 달에 제가 올렸던 내용에다가 첨가해서 몇 개를 더 첨가해서 올리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1, 2월 달 내용에다가 첨가해서 올릴 거니까 예습을 블로그를 갖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아무튼 예습을 블로그 갖고 하긴 좀 어렵고요. 복습은 제가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 오늘 한 5시경이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늦어도 5시경에 올라가니까 아셨죠? 그러면은 저녁 때쯤 잠자기 전에
블로그 방문 한번 하셔갖고 오늘 수업 한게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리콜이 되잖아요. 오늘 수업했던 거 내가 뭐라고 써놓으면 맞아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이게 복습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복습을 그렇게 꼭 하시고 블로그 방문하면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하트 하나 뿅뿅 날리고 가고 그렇게 좀 예습 복습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월화만 좀 교육학하고 수요일부터는 교육학 건들지도 말고 전공에는 좀 열심히. 월화만 그렇게 교육학하고. 이제 뒤로 가면 7월 달부터는 월화도 교육학 그렇게 많이 할 시간 없어요. 월화도 그냥 수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둠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모둠별로 이런 작업들을 서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모둠 조별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거를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강의실 와 보니까 여기 강의실이 스터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원들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5시까지 시간을 잡아놨으니까 집중 케어반은 다른 교실로 옮겨가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안 봤어요? 다른 데로 옮겨가죠. 그리고 이따가 그 모둠 짤 때 집중 케어반은 그 모둠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왜냐면 집중 케어반별로 다시 모둠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모둠 짜는데 집중 케어반은 들어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아무튼 예습하기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좀 조별로 아까 말씀드린 WH에 대해서 좀 서로들 첨삭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댓글을 블로그에 다실 텐데 비밀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신상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면 비밀 댓글 달지 마세요. 왜냐면은 선생님 책폐한대요, 쪽팔린대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아니 떨어질 거고요. 제가 저주할 겁니다. 왜냐면 쪽팔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저는 그래도 박사잖아. 근데 뭔 박사야? 교육학밖에 몰라. 그럼 내가 모르는 건 경제학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박사니까 물어보면 안 돼? 경제학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모르면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봐. 요즘 스마트폰은 초등학생이 더 잘 다뤄. 그거 알고 계세요? 별걸 다 해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 걔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정말로 공부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그래? 옛날에 야 이 새끼야 내가 가르치는 열심히 공부해 이 새끼야. 그러고 출석부로 귀시한테 한 대 때리고 그 선생님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럼 모르면 뭐라고 하면 돼?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다음 시간 알려줄게. 그럼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비밀 댓글은 달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수업한 거 밑에다 다십시오. 내일 수업한 거 오늘 거에 달지 말고 또 진짜 인간새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무데나 막 바쁘니까 막 안부끄레다 막 그런 거. 그게 안부냐 그게. 삐아제가 조절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안부냐. 진짜 아주 그냥.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학교 가도 있어 학교 가도. 그럼 너네들은 걔네들 이뻐 보이겠냐?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찔리는 사람 몇 명 있어. 나 안부끄레 썼는데 이거. 좀 제발 거기. 수업한 밑에다 그렇게 왜냐면 써놓으면 질문사항이 비슷해.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럼 위에 그 답글 써져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맞아 나도 이거 물어보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 물어보는 거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셨죠? 모르는 거 물어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용기는 언제 필요해? 미인을 쟁취할 때만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그냥 쓰면 돼. 옆에 미인 있는 거 잘 보고 용기를 내든지 알아서 해. 별로 뭐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자,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자 82쪽 교육의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교육의 개념 보시면 이제 제가 외우라는 거는 형광펜이 됐든 뭐가 됐든 표시를 해놓고 꼭 외우시도록 아셨죠? 꼭 외우세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오늘 여기부터 더 얘기하고 앉았네. 6번째 형성평가. 형성평가지를 매일 나눠 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한 거 내일 아침에 나눠드릴 거예요. 형성평가를 나눠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형성평가를 좀 하시고 그럼 이제 어떤 거를 형성평가를 나눠드릴 거냐면 아까 1, 2월 달은 가로넣기 했죠? 3월 달부터는 가로넣기가 아니고 제가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여러분 말로 쭈절쭈절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삐아제의 동화라고 제가 써놓으면 동화가 무슨 말인지를 쭈절쭈절 써야 돼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1월 달, 1, 2월 달간 올려드리는 왜냐면 그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도록 제가 그걸 써드리는 거야. 모르면 빨리 책을 막 열심히 보고 내가 말로 이렇게 쫑알쫑알쫑알 해봐야 돼. 동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럼 그거 갖고 써야 돼. 책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논술할 때 써먹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난도 한 6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도록.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말로 쓸 수 있도록. 그 형성평가지에 매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꼭 공부를 좀 하시도록요. 그러면은 어제 공부한 거에 대한 또 한 번에 또 복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학원에 좀 일찍 오셔서 선생님 좀 멀어서 할 수 없지만 한 8시경에 오셔서 제가 8시부터 좀 나눠드리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경에 오셔서 그걸 갖고 혼자 한번 써보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어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이렇게 형성평가지를 매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다. 자, 자, 교육의 개념, 교육의 어원 뭐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의 어원 슬라이드 쇼 잠깐만요. 제가 칠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금 노트를 칠판에 이렇게 PPT로 띄워서 수업을 할 겁니다. 카메라도 그냥 잡히죠? 보이죠? 거기 보이나? 모니터에? 카메라를 제가 이쪽으로 가면 좀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 모니터에 보일 만큼 보이나요? 그러니까 흰 거를 내리면 조금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직접 써가면서 수업을 할 거라. 아우 교육방송 같아, 그치? 그래서 EBS 교육방송 하듯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 더 첨가를 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더 첨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선생님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1월 때 혹시 들으신 분들은 1월 노트에다 첨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쓸 거는 제가 칠판에다 여기 이쪽에 더 쓸 거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게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상권만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학원은 우리 저번 주에 수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나눠드릴 테니까 인강생들도 똑같이 제공이 될 테니까 제가 나눠드리면 얘를 뭐 재본해서 갖고 다니던 스프링 재본해서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제가 왔다 갔다 좀 할 테니까 좀 카메라를 좀 잘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의 어원, 동양 어쩌고 저쩌고 서양 어쩌고 저쩌고 되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교육 종합 한번 보시죠. 종합. 제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기라고 좀 써놓든지 리딩 R자를 써놓든지 꼭 좀 읽어보세요. 이제 읽으라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가로 3번에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면 어원에서 볼 때 어원은 이제 앞에 설명이 된 건데 그걸 설명하기가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원에서 볼 때 교육은 피교육자의 내적 잠재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술에 써먹어야 돼요. 제가 3월 달부터 논술의 팁을 굉장히 많이 방출한다고 1, 2월 달에 1월 달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은 좀 모르시겠는데 수업을 하면서 뭐라 하면 논술 팁을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갖고 논술을 쓸 때는 팁을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걸 갖고 논술에 쓸 때는 논술의 팁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거를 열심히 써세요. 책에다가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3월 달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논술 팁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아주 막강한 것이 됩니다. 막강한 거. 꼭 좀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오른쪽 여백이 있잖아요. 그 날개 부분 거기다 쓰시면 되는데 자 교육이란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피교육자의 내적 잠재 가능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피교육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가치로서 인정되는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교육자의 전체 생활에 대한 안내와 지도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이제 칠판에다 쓰면 이 종합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교육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개념을 갖고 얘기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피교육자 갖고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이건 좀 논술 팁에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써먹는 거냐? 교육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 개념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써먹어야 돼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는데 선생님 면접은 언제 수업해 주십니까? 제가 1월달 수업했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줍니다, 면접은. 왜? 돈 조금만 벌 거예요. 여러분 또 면접 수업은 또 돈 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수업하면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면접할 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작년에 저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하면 또 스터디를 또 1차 합격한 사람은 또 스터디를 다시 구성하는데 거기서 면접할 때 얘기하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 전부 다 부러워한대. 누구한테 수업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농담 아니고요. 근거가 없으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그 얘기했대요. 이번에 부산에 붙어갖고 지금 아주 정신없어갖고 지금 있는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들 지금 면접하는데요. 지금 현직 선생님 계시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 가려고 시험을 보셨대. 그러니까 1차에 붙었겠지 뭐.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건데 막 못 붙었겠어. 근데 면접 준비하는데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대. 어디서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다 수업하면서 우리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것도 면접에 써먹어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피교육자의 뭐? 내적인 성장 가능성을 개발해 줘. 개발해 주는 거. 한번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만 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쓸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써놨어요? 어떻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피교육자에 뭐와 관계되는 거? 경험과 관계되는 거. 그렇죠. 그거 쭉 써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교육자의 전체 생활에 대한 안내와 지도이다. 세 번째 뭐? 전체 생활 이렇게 써놨어. 그런데 써놨잖아요.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쓰느라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왜? 이런 거는 써서 외우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기억해봐. 교육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얘기할 수 있어? 또 피터스 얘기하지 마라. 교육을 정의할 때 얘기되는 것들이 교육 과정이야. 뭘 가르쳐야 돼? 교과형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경험형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경험을 형성시키는 거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거고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전인교육, 자아교육을 만드는 거고 그딴 거 쓰면 돼. 이 바보들아. 이런 걸 써서 외우는 게 아니야. 결국은 교육과정, 관점 이것만 써져 있으면 돼. 더 쓰고 싶으면 앞에 한 칸 더 써. 각 교육과정 이렇게. 그러고 그런 것들을 갖고 나중에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식을 교과형에서 지식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봐야 돼. 자, 1월달 수업하고 전혀 달라졌지?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 교과형 교육과정을 얘기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교과형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이잖아요. 그럼 여기 피교육자 중심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말만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지식을 무조건 암기하도록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되잖아. 아이들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너무 많아. 인문과학은 특히나 더. 그렇게 쓰면 된다고 말이야. 어느 입장에서 쓰면 되는 거야? 학습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은 노란색으로 쓰거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킹해 드릴 건데 피교육자 중심.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책에 갖고 있는 책에다가 피교육자에다가 마킹을 쫙 해놔야 되겠지. 그치? 그쵸? 1, 2월 달에는 혹시 형광색, 노란색 계열로 했으면 3, 4월 달은 파란색 계열로 하고 뭐 이렇게 좀 바뀌어서 좀. 그럼 1, 2월 때 선생님 수업 안 들었는데요? 자, 1, 2월 달에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3, 4월 때 외우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알아셔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런 것들은 체킹이 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참 처음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뭐를 사랑해야 돼?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 생활지도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걸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더 가서는 그 아이의 영혼까지 사랑해야 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사인 내가 해야 될 일. 면접과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를 쓰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풍겨나야 돼. 그거 누가 채점해? 선생님들이 채점해. 각 시도교육청 착출돼서 가서 채점해요. 여러분들처럼 논술 배운 사람들이 가서 채점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게 이 선생님은 내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 쓰는데 왜 나한테 공부 안 하고 붙은 사람도 많으니까. 뭐 교육학 갖고만 붙나? 전공 잘하면 붙는 거지 뭐. 말들 보니까 뭐 교육학이 뭐 8.76점 맞았는데도 붙었다고 그러던데. 8.76점이면 과락 조금 위에서 전공을 겁나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돼. 이렇게 전공을 무지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교육학도 한 14, 5점 이상 맞든지 뭐 둘 중에 하나야 돼. 아무튼 그런 사람이 채점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 막 이름 보고 싶지 않을까? 이게 누구야 도대체? 어떤 새끼가 막 이렇게 썼어? 막 이러고. 근데 아니 진짜 이름은 가리고 채점하는데 이름 보고 싶어요. 너무 잘 쓴 거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충동이 막 생겨. 나중 가면 또 알아져요. 그게 누군지. 아무튼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교육은 누구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사가 학습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로 교육은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교육의 정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교육의 정의, 이거 왜 안 내려가? 페이지 다운. 교육의 정의 방식. 자, 여기 교육의 정의 방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조작적 정의. 자, 모니터를 붙여 앞에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을 보셔도 되고요. 조작적 정의, 두 번째 약정적 정의, 세 번째 기술적 정의, 네 번째 규범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조작적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작이란 말은 손으로 주물럭거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눈에 보이도록.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조작적 정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조작적 정의는 언제 필요한가? 여기 써 있어요.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 이런 말 써놨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라는 말 써놓은 게 구체적 조작기는 이게 왜 써놓은 거냐면 구체적 조작기는 여기 조작이란 말인데 조작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거를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관점에서 쓴 것뿐이에요. 근데 이 조작적 정의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연구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연구에서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 조작적 정의가 연구에서 언제 필요하면 아는 사람은 좋고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가 아니야. 승질내야 돼. 내가 얘기하는데 저 새끼가 뭔 얘기하는 거라고 나한테 승질을 내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요. 내가 승질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워졌어. 내가 더워졌어. 승질을 내야 됩니다. 이쪽을 자꾸 비추고 있으니까 제가 인강생들 화면에서 자꾸 제가 사라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 뭐 어차피 인강생들 나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귀엽게 이어폰만 끼고 책 보면서 공부할 걸 뭐 내가 있으나 마나 뭐. 가끔 나 쳐다보면서 사랑 뿅뿅 한번 날려주고. 연구에서 사용하는데 연구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개념이 있어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적 타당도는
이런 것들이 이제 5월 달에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학원 책을 들여다볼 거예요. 찾아봐! 그럼 막 찾아야 돼.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렇게 통합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책을 안 갖고 와도 5월 달에는 서브노트 갖고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서브노트 몇 페이지 필요 없고 금방 눈에 딱 띄니까. 내적 타당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연구가 정말로 실험의 효과냐라는 걸 내적 타당도라고 그래요. 이 내적 타당도란 말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은 쓰면 되고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되고요. 내적 타당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험이 정말로 그 실험 변인 때문에 만들어진 효과냐. 약물의 효과를 연구했다면 그 실험의 효과가 정말 약물 때문에 이걸 내적 타당도라고 그래요. 그 내적 타당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의해야 돼요. 그때 써먹는 게 뭐냐면 조작적 정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약물이 실험에 미치는 효과, 약물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요. 그럼 약물은 학습에 효과를 미칠까 안 미칠까? 선생님 미치게 왜 그런 말을 왜 말씀하십니까? 지금 돌 것 같은데. 왜?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영향을 주겠죠. 그래 안 그래? 영양제를 혹시 열심히 먹는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다 한다면 나쁜 것들을 열심히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럴 때 약물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 때 그 약물을 뭐로 얘기할 거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야 실험이 명확해져요. 학교에서 이런 거. 복습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 근데 복습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 그랬어요. 복습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 근데 그 복습이 성적에 미친다. 어떤 성적?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성적, 체육 선생님이 얘기하는 성적이 다를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보면 IQ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 IQ는 체육과 수학 선생님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수학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체육은 또 다른 게 또 필요하니까. 일반적인 IQ 얘기할 때. 그렇다면 IQ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면 수학 선생님은 효과가 있다고 연구할 텐데 체육 선생님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연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체육 선생님 IQ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내적 타동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적을 나는 체육 성적으로 볼 건지 수학 성적으로 볼 건지 체육 중에서도 필기 시험으로 볼 건지 실기 시험으로 볼 건지 알겠어? 그러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나한테 배우면 배울 시간이 없어요. 왜? 여러분 대학원 다니셔야 되니까.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개념을 정의하는 건데 그때 개념 정의를 뭐라 그런다? 조작적 정의.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자, 쉬는 시간 몇 분 드린다고 했죠.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 텐데 제가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작적 정의 몇 분이냐면 10분입니다. 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몇 분 후에? 10분 후에. 시계를 딱 보고 아하! 그러고. 알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교시가 끝나면 커피 타임 조작적 정의는 20분입니다. 그래서 20분 쉬겠습니다. 그때 배고프신 분들은 더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더 그런 것들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이 1시 반까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1시까지 할까?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자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늘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야. 쑥도 먹어야 돼. 커피도 먹어야 돼. 현대 사람은. 그치? 커피 타임 줄 테니까 그런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약정적 정의요. 기술적 정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써져 있어요. 약정적 정의 그냥 약속한 거야. 우리가 대학에서 A 그러면 몇 점 이상? 90점. 그런 걸 약정적 정의라고 그래요. 알겠죠? 뭐 중요한 건 기술적 정의는 디스크리프션한 거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기술적 정의는 아무나 다 얘기하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을 얘기할 때 다 쓰는 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규범적 정의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범적 정의가 왜 중요하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7, 8번 뭐라 하면 규범적 정의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려고 뭐라고 써놨어요? 교육을 보는 시각이다. 이 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다. 어디. 자, 여기 보세요. 교육이랑 모든 교육은 교육관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란 뭐냐를 봤을 때 교사 중심이라는 교육관을 갖고 있으면 체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랬을 때 학생 중심의 교육관을 갖고 있으면 체벌은 절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는 진보주의 써놨는데 이 교사 중심에 하나 쓰면은 이게 뭐가 있어요? 진보주의가 아니고 교사 중심의 수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진보주의 하면은 본질주의 또는 주지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 쓰면 또 나 이게 괜히 썼다 이거. 괜히 썼다. 이 앞에 이거 그냥 본질주의는 신본질주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본질주의는 학문형 교육과정이고 일반적으로 본질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교과형 교육과정을 얘기해요. 선생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이따 나중에 가면 4월달에 가면 알게 되니까 미리 얘기해서 물어보면 나 삭제요. 궁금해 죽겠지. 4월달에 미리 가 있어 그럼. 아니면 4월달까지 숙면을 취하다 그때 일어나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지주의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주지주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지만 올바로 된 교육이라는 말 할 때는 항상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학습자.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그래서 외워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교사답지 않은 교사가 제가 수업 시간 늘 얘기해서 뭐라고? 밑줄 치놓고 외우세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올바르지 않다.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지주의면 학습자 중심의 개념으로 가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꼭 해야 되는 거? 이해.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 김희식 쌤이 말씀하셨어. 왜? 난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으니까? 학생 중심의 교육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할 때도 어떻게 수업을 한다? 무조건 외워라가 아니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더라.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교육관이 만들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달라지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철학에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이런 것들이고요. 그게 더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교육과정이에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규범이라는 말 속에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요.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교육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책을 한번 보시죠. 83쪽에 조작적 정의 1번에 봐라.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거다. 과학적으로. 교육학에서 이 과학적이란 말 나오면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과학적이란 말은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 실험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진 걸 과학적이라 그래요. 실험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진 걸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공부 더 하신 사람들 이제 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과학적인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질적인 게 아니고 양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적 전통을 따른다라는 말은 양적인 실험을 하는 거. 질적인 거, 현상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과학적 지식은 관찰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반복적 조작에서 객관화되며 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걸 조작적 개념. 뒷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관찰 가능한 것이다. 그 밑에 예컨대 뭐라고 둘째 줄 온도를 수은주에 나타난 눈금. 관찰 가능하죠? 온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나는 온도계에 나타난 눈금으로 정의하겠다. 나타납니다. 그럼 대답. 교육학에서 자 어떤 것들이 친구 예를 들면 사회성이 뭐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할 때 사회성이 뭐야? 사회성이 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다고 그래. 그럼 사회성이 뭐야? 사회성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회성이 뭔지 모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도록. 아까 있죠. 성적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수학, 기말고사, 성적.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조작적. 그럼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사회성, 그럼 어떻게 조작적 정의할 수 있어요? 그때 써먹는 게 너무 깊어진다. 그때 써먹는 게 타당도의 구인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그때 써먹는 게 구인 타당도라는 개념이에요.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3, 4월 달 못 듣나 봐요. 나 1, 2월 달 가야 될 것 같아. 좀 벌써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 몰라도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5월 달에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책을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브노트 몇 쪽하고 눈에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 뭐 짜장면이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닌가? 눈으로 봐야 안다.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5월달은 그게 돼요. 왜냐면 3, 4월달까지 더 수업이 돼야 그게 5월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거 할 거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 4월 수업 처음 시간에 5, 6월달 수업을 맛배기로 좀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맨날 물어보면 5, 6월달 수업하고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사회성을 그럼 나는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리할까 하면 그 구인타당도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제 뭐요? 구인타당, 즉 타당도가 있는 설문지를 돌려서 그 설문지에 나타난 점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설문지에 나타난 점수를 사회성의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일단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근데 그게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구인타당도를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때 가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정적 정의, 기술적 정의 넘어간다고 그랬고, 다 오른쪽에 네 번째 규범적 정의 써있네요. 그렇죠? 규범적 정의. 1번에 규범적 정의는 하나의 정의 속에 거기 써있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맨 끝에 무슨 말 써있어요? 가치 판단이나 가치 주장이 담겨져 있다. 자, 여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숙제, 교육에서 가치가 중요한 이유 이렇게 써 있네요. 요거 1, 2월 달에 냈던 WH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거 안 하셔도 되고 안 들으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만. 시간이 없으면 이제 제가 1, 2월 달 숙제 냈던 것들은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거는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트에 보시면 써져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맨 끝 밑에 봅니다. 맨 밑에 셋째 줄. 교육은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수업 끝.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하시면 돼요. 교육이란 뭐다? 가치 지향적.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무조건 외워. 이건 가치 지향적 아니잖아. 인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거잖아. 처먹어 이 새끼야가 똑같은 거잖아. 교육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거는 항상입니다. ought, must. 교육을 얘기할 때는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뭐라고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 가치 지향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그러면 무슨 말 꼭 써야 돼? 가치 지향적의 개념이 없으면 안 돼. 그 가치가 없는 교육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훈련이라고 그래. 수영 선수가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한 거를 교육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0.001초를 단축하는 게 그렇게 가치 지향적인 활동이 아니야 그거는. 0.001초 단축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나? 그럼 박태환만 살고 우리는 다 주의자 되나? 아니잖아.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그건 가치 지향적이라는.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그런 건? 훈련이에요. 예비군 교육이란 말을 잘 안 써. 예비군 훈련. 왜? 예비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하러 가는 거잖아.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군인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어? 사람 죽이는 거.
전쟁 일어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 나 살고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게 궁극적 목적 아니야, 군인들은? 그럼 군인들은 교육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근데 군인들 중에서도 교육이란 단어를 쓰는 게 있어. 정신훈련이란 말 안 써. 그럼 정신교육이라고. 국가관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정신교육이라고. 말뜻 아시겠어요? 훈련. 더 가면 행동주의로 얘기하면 조건화된 거는 가치지향적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뭐란 멀어? 치킨을 보면 뭐가 무조건 반응으로 나타나? 맥주가 무조건 반응으로 나타나? 치킨을 보는 순간 그게 가치지향적이요? 그런 조건화는 그래서 교육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수님이란 말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얘기 더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육자들은 뭐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답 나왔네요. 오늘 숙제에 대한 답. 교육에서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다? 교육 활동 자체가 가치 지향적이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올투요.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왜? 가치 지향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앞에 이프절이 필요한데 그 이프절이 뭐다? 가치라는 말. 그러면 아까 교육의 정의에서 종합했을 때 뭐하고 같아지는 거야? 종합적으로 뭐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피교육자. 그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가치 지향적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적 정의가 자주 사용되는데 규범적 정의는 다름 아닌 교육활동 속에 들어있는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럼 결국 얘기해서 뭐라고요? 교육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는 뭘 갖고 얘기해라? 가치 지향성을 갖고 얘기한다. 오케이. 교육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가치 지향성.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육의 정당성.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 그러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치 지향성이 교육의 정당성을 얘기한다면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애들이 선생 같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한테서 매 맞으면 사랑의 매 아닙니다. 그거. 저 새끼는 나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금방 블로그 아니 금방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나는 빨리 선생 관두길 잘했어. 옛날 같으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애들 맨날 뵀으니까. 맨날 뵈진 않았어. 가끔 뵀어. 하루에 한 3번. 아니 1년에 한 3번 뵀어. 정말 나한테 맞은 아이들 1년에 한 3명 정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전 때릴 때 처음에 탁 때리는 게 아니고 선전포고하고 때려요. 한 번 더 걸리면 넌 맞아. 그럼 걸리면 영락없이 맞아요. 저한테. 왜? 약속이니까. 교육적인. 아무튼 그런데도 제 자랑. 저한테는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치 지향자다. 되도록이면 처벌은 않는 게 좋고요. 필요하다면 그 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뒤에 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누가 나와요? 피터스. 첫째 줄에 피터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교육의 목적과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는데 이 규범적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가장 정당성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기본적인 게 뭐야?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보다도 내재적 가치. 지금 그래서 김인식이 2015년 3월 2일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 조금 넘어가고 6분, 7분 돼가고 있어요. 이때 지금 김인식이 여기서 떠들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야 김인식 너 지금 왜 떠들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했어? 저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자신이.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지식만을 강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선생이니까. 중고등학교 아닌 대학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선생이니까. 연장선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는 게 내 목표지만 속으로는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뭐 ET. 오, 나한테 들어서 몇 명 있어? ET. 그래서 책 이름이 ET야. 너 잉글리시 티처 그러지 마. 죽어.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잉글리시야. 아주 그냥. 아우, 왜 모든 책에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한글로 써놓지. 교육학은 다 잉글리시 아니면 안 되니까. 아무튼 엑셀런트 티처가 된다. 여러분들의 그게 사명이어야 돼요. 목표가 아니고 그건 사명, 비전, 신의 뜻이에요. 사명은. 그 신이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어도 되고요. 막 상관없습니다. 아무 신. 부처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선생님, 하나님, 부처님, 저 선생님 돼야 되는데 꼭 해주세요. 안 시켜준다. 그 앞에 단서를 달어. 대신에 제가 꼭 훌륭한 선생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봐줄 수 있을까? 아, 그래, 이 새끼가 좀 이쁜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목표는 인간의 목표고 비전은 신의 목표예요. 내가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교사 되는 건 분명히 신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전을 가십시오. 그래서 내재적 가치.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사여야 된다. 그래서 피터스 나쁜 새끼 조금 있다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적 정의하면 조금 있다는 몇 분 후? 잘 알아들었어. 10분 후.